그러면은 기자님께서는 혹시 비트코인 지금 이제 9천 한3,400만 원 되잖아요. 지금도 혹시 사시나요? 저는 사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항상 음. 가지고 있는 가치 롤 중 하나가, 저는 항상 그냥 돈이 들어오면 일정 비중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그게 어. 올랐을 때도 떨어졌을 때도. 아.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 비트코인이 한 3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와. 이제 한때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까지 갔다가 다시 이게 막 2천만 원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음. 저는 근데 항상 가지고 제가 버는 돈의 일부는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이유가 이런 생각에 기반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지금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과 내가 내년, 5 년, 10년 뒤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 과연 지금보다 많아져 있을까 적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 보고, '많아져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사고 있습니다. 음. 지금까지는 항상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만 사세요? 아니면은 뭐 다른 알트도 좀 사세요? 저는 섞어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아 섞어 사시고. 네네. 주식도 사시나요 혹시? 주식도 사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거군요. 네네. 아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한 1-2 년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가장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포트폴리오의 비중으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아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한 절반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코인의 미래,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작가님의 비트코인 책들 같은 거를 보면은요. 그리고 또 최동력 기자님도 좋은 책을 써 주셨고 보면은 이제 우선은 제가 최동력 기자님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거기 보니까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 투자 기간 365일 기간 동안 한 며칠만 내가 사고 팔고 하다가 안 갖고 있으면 그 상승을 네, 다 맞죠. 놓친다 이런 거가 되게 인상 네네.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맞습니다.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저희가 이 시장을 마주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걸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저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음. 실제로 이제 뭐 전문가분들 보면은 타이밍 매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계속해서 내가 이 미국 주식 지수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이게 몇 년이 지나서 막 6 배가 돼 있고 막 그렇다라는 그래프였었죠. 근데 이게 내가 최고의 며칠 중에서 한 10 일만 놓쳐도 막 어 반토막이 나고, 20 일만 놓쳐도 반토막이 더 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40 일, 50 일을 놓치게 되는 순간, 30 일을 놓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오히려 내가 여기에다가 막 5 년, 10 년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올바른 자산에 우리가 음. 제대로 선택을 해서 투자를 했음에도, 장기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을 놓친 것 때문에 그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 심지어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최고의 10 일, 가장 많이 오른 10일 중에 7 일인가가 하락장속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야, 내가 자고 일어나면 막 돈이 막 내 자산이 막 몇 퍼센트 떨어졌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날라갔어.'라고 매일같이 하는 와중에 갑자기 하루 막 몇 퍼센트 올라, 10몇 음. 퍼센트 올라, 이런 날들이 최고의 며칠 속에 들어가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 매일같이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 '아, 오늘은 사는 날이야.'를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그 10 년이라고 쳤을 때 약 3,000 일, 4,000일 중에서 그 10 일을 알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그걸 알 수 있으면 사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셔야죠. 전업 투자, 트레이딩을 하셔야죠. 어. 우리가 건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을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고 그 자산에 계속적으로 믿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에 있었던 3 번의 반감기 사이클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에도 이제 내년 뭐 말 정도 되면 사이클이 이제 꺾여서 음. 50% 이상 하락할 걸 생각해서 일부 또는 이제 전량을 매도할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전량을 비트코인으로 다 매도하고 이더리움으로 다 갈아타셨다고 하기도 하고요. 기자님께서는 비트코인 매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 제가 비트코인을 지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이 지금 비트코인을 인식하는 순간 이 어 '이게 이어질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아마 전량 매도를 한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비트코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속에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수요가 늘어날 때. 음.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지금은 과거에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에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거든요. 만약 이 세상에 비트코인을 믿는 단계가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다.' 음. 지금 믿는 정도면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서 쓰고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막 결제도 하고 비트코인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젊은이들도 애기들도 모두 "비트코인이요? 저는 미래 투자 음. 자산으로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아요."라고 음. 했을 때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비트코인 한 개씩은 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주식 사 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것처럼 어. 그런 대상이 되면 아마 전량 매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시기는 아직 한참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러면 그때까지는 매도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돈이 필요하게 된다면은 일부를 어. 매도하긴 하겠죠. 야. 그런데 이제 전량 매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순간 전량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 쪼끔만 더 구체적으로 한 질문 드리면 어떤 저자님도 비트코인 이제 소위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셔서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 자기가 목표로 하는 집이 있으시대요. 음. 근데 그 집을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이걸 다 네네. 매도해서 집을 사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 천장을 뚫고 갈 수 아 있는데 맞죠, 맞죠. 부동산은 그 제가 뭐 부동산 부정론에 뭐 휩싸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뭐 한 20억 짜리 집이 있을 때 얘가 과연 10 배를 물론 뭐 맞죠. 100년 지나면 갈 수는 있겠지만 10 배를 뭐 10 년, 20년 안에 가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시총으로 따졌을 때 한 10 배만 되면 금을 넘어설 건데 금을 넘어서면 10배 이상 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예상하는 걸 한 30 년에서 34년 요 정도 보고 있고 그런데 저분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데 왜 집하고 이걸 바꾼다고 할까? 그런 게 아 의문이 굉 들었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굉장히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저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음. 사실 투자라는 거는 저희가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누리고 싶어서 그 누리는 과정을 우리가 단순히 이제 노동만을 통해서는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많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새로운 수레바퀴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더 빠르게 가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 말씀처럼 뭐 '금이 된다.'라고 믿으면은 '내가 이게 비트코인 금보다 좋아. 나는 이거 비트코인 뭐 안 좋은 거 뭐 금은 내가 보면은 실물 있고 좋은 건데 뭐 비트코인도 내가 지갑에 한 10개 들고 있으면은 예. 음. 뭐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은 금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파시는 게 맞죠. 음. 자신만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파시는 것이 어떤 순간에도 가장 최고의 투자 선택에 이어진다라고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기자님 책도 읽고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결혼하시고 애 낳고 이러시면은 또 거기에 또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행복을 얻을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자신만의 스탠다드를 세워야겠네요. 그렇죠. 맞죠.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네. 행복을 얻는 게 사실 이 모든 이유죠. 맞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샀을 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로 얻는 행복보다 내가 집을 사서 나의 가족을 꾸리고 나의 음.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행복해. 그러면 그 선택이 음. 옳은 선택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이 4차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5차 사이클, 6차 사이클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분명 이제 '상승 랠리 자체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음. 하지만 '기존과는 그 촉매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까지의 사이클은 이제 반감기 그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드는 그 이벤트가 이끈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번에도 뭐 "반감기 지나면은 라이크 사이클 온다."라고 해서 반감기가 지나고 실제로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이번에까지도. 다만 이후의 사이클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 '반감기가 촉매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20 몇 개 채굴이 되다가 계속해서 절반으로 줄어서 50개 채굴이 되다가 20 몇 개 되다가 10 몇 개 되다가 6개 되다가 3 개가 됐죠. 하지만 이제 이 세상에 나온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많아졌고 이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게 과거와 같이
많은 가격적 변화를 주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감기가 아니라 이후의 비트코인의 미래는 기술, 그리고 기술의 진보와 이제 지정학적 이슈를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다수가 접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죠. 자산성에 대한 의문도 미국에서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실제 이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처럼 사람들이 화폐처럼 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지정학적 이슈, 최근에 이제 전쟁이나 이런 위기 같은 것들, 달러 위기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이슈들 속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자신의 역할을 늘려갈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이 비트코인의 공급량 제한과 굉장히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세상 속에 결제 시스템의 가치는 얼마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세상 속에 결제 시스템이 있고 글로벌 송금 시스템이 또 있죠. 글로벌 송금 시스템의 가치는 과연 얼마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는 분명 그들만의 가치가 있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그 네트워크의 가치, 그 네트워크의 역할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그 가치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공급은 제한돼 있죠. 2,100만 개로요. 비트코인의 역할이 이 세상 속에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 역할을 과연 만들 수 있느냐가 비트코인이 다음 사이클 상승장을 만들 수 있느냐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동력 기자님께서 비트코인이 300만 원일 때부터 투자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 7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또 폭락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견디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한 몇 주 전, 그러니까 한 4 개월 정도 하락과 횡보가 있을 때도 한번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돌리고 싶은데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이때를 되게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상승장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그 기자님께서는 요 기간 동안, 하락 횡보 기간 동안, 장시간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혹시 어떻게 대처하셨고, 혹시 뭐 대응하는 방법 같은 게 있으셨나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상승 하락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 순간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아. 특히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직접 책을 쓰면서도 그게 굉장히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 더 강해질 수 있게 됐었는데, 어. 저는 무슨 상황에서도 일단 하는 건 똑같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캐시플로우 중에서 일부는 비트코인을 사고, 일부는 알트코인도 사고, 일부는 주식도 사고, 뭐 적금이나 이제 연금 같은 것도 넣고 있기도 하고요. 음. 저의 판단 기준은 항상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올랐냐 내렸냐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 이 기술을 믿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제가 처음에 이 자산에 투자를 했었던 그 근거,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지금 가격이 내린 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지금 네. 가격이 올랐으면 내가 사둔게 올라서 좋은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산을 믿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동욱 기자님은 이제 멘탈이 많이 단단해지신 거네요. 저는 뭐 사실 음. 그때 2천만 원 갔을 때도 300만 원, 400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 어. 7천만 원 갔을 때도 뭐 2천만 원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런 시절을 다 아. 거쳐서 지금같이 약간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다 겪으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FTX 사태, 저는 아 한 저도 4천만 많이 원일 때 샀거든요. 네네. 4천만 원일 때 샀는데 이제 FTX 터져 가지고 한 1,500 인가 2천 까지 맞습니다. 내려갔었잖아요. 네네.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아, 그때 '아,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구나.' 근데 저도 그때 그거를 또. 만약에 네네. 예예. 그때 만약에 저희가 '아 이게 과연 비트코인이 잘못해서 떨어진 건가?'라는 음. 생각을 해 보고 비트코인이 과연 FTX가 망했는데 이 큰 거래소 이제 FTX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세계 3위 거래소였었는데요. 이 그죠. 거래소가 망했는데 '이게 비트코인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고민을 해 보고 지금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면 아마 큰 돈을 벌 수도 있었겠죠. 제가 진짜 그때 섬뜩한 게, 저도 비트코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넣었는데, 주변에서 제가 이제 업비트를 썼는데 그 FTX로 가라고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왜냐면 아 거기서는 네네. 되게 그 상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막 스테이킹이나 뭐 이자도 많이 주고 막 이래 가지고 테더만 보유해도 또 막 주고 이래서, 네네. 근데 안 간 게 천만다행인 거죠. 천만다행이십니다.
예. 아직까지도 거기서 피해 보신 분들이 그 피해 자산을 받지 못하고 계셔서요. 아. 아마 그분들은 많은 심적 고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진짜 저도 나름 책을 읽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터지는 거 보면서 정말 정말 근본적인 게 흔들릴 정도로 많이 맞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정말 인재죠. 네네. 그거는 뭐 '시스템이 잘못했다. 이 음. 비트코인이 잘못했다.' 이렇다기보다 이제 그 FTX의 거래소 운영진들이 이제 고객들의 예치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자신들이 마음대로 막 운용을 해 가지고 그때 그런 사태가 발생했던 거여서요. 맞아요. 네, 시스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운영사들의 문제, 그리고 규제나 규율이 완전히 정해져 있지 않았었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기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수익률이 또 괜찮으신 분들이 있으신 네네. 거니까 그 대가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믿을 수 있는 대가가 그렇게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님 뭐 엄청난 막 50% 이상의 큰 폭락 막 이런 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텐데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 한 20% 25% 정도 뭐 쪼끔만 더하면 한 30% 정도의 이런 조정,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뭐 애플 주식도 한 30% 씩은 하락하잖아요. 요 정도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조정장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히 한 24% 25% 정도 음. 고점에서 하락을 한 것 같은데, 네. 가격이 오르면 오르고 자산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런 단기간의 하락은 잦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물리학적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밀리의 물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20% 떨구려면 20 밀리만 빼면 되죠. 1 리터가 있으면 근데 여기서 물을 빼려면 200 밀리를 빼야 되고, 100 리터가 있으면 20 리터를 빼야 되는 겁니다. 음. 이 물을 빼는 게, 이 돈을 빼는 게, 이 자산군 속에서 이런 돈을 빼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능성은 낮아지겠죠. 네. 지금과 같은 큰 조정이 아마 비트코인은 그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오기는 어려워지는 자산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비트코인에는 호재인 게 디지털 금이 점점 되어가는 거죠. 음.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 자산의 변동성은 낮아지고, 이 자산이 안정적이면 안정적이게 될수록 디지털금? 옛날에 막 50% 왔다 갔다 할 때는 '아 이게 어떻게 디지털금이야.' 음. 했지만 지금은 한 20%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한 10%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어 이거 디지털금 쓸만하네. 생각할 만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돈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이런 미래를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네. 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새로운 뷰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FTX 때도 이게 가격이 막 하락하잖아요. 네네. 그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번에도 보면은 막 10% 20%막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뭐 1억에 좀 사시고 이러신 분들은 쪼금 불안하신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음. 더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한 진짜 6만 불까지 갈 것 같은데 한 6 4 0 0 에서 다시 반등 주고 막 네네. 이러니깐요. 그래서 또 근데 그 이유를 이제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훨씬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